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미국 권력 서열 3위죠. 미 하원 의장이 어젯밤 늦게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긴장 속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지금 중국군이 대만 전체를 에워싸고 대만 영공까지 침범해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대만이 우리 영공,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해서 반격을 하면 이거 지금 전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군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지금 대만 인근에 투입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주한미 공군까지 지금 출격했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또 대만 시내에는 장갑차들 쫙 깔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대만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곧 이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올 겁니다. 대만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잠시 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올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역시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목표는 시진핑이었습니다. 대만 땅에 발을 내디딘 낸시 펠로시의 첫 마디는 시진핑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의 공식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자격으로 대만 땅을 밟은 것은 공산 독재 국가인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8월 2일 대만 방문 직후 말했습니다. 펠로시는 2일 밤 10시경 타이베이 숭산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의 중대한 우려라는 우리가 대만 관계법에 적시했던 맹세를 기억해야 한다 라며, 우리와 동맹, 우방국들은 대만과 함께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펠로시는 시진핑을 직접 거론하며 역대 최고 수위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펠로시는 시진핑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법치는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라고 비난하며, 홍콩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은 일국 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티벳과 신장에서도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공의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펠로시는 오늘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오찬 회담 일정을 갖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 만나 반중 전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늘 오후 출국할 예정인데요. 시진핑을 겨냥한 펠로시의 이번 방문으로 인도 태평양에 엄청난 파장이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시경에, 밤 10시죠. 대만 숭산국제공항에 이렇게 미국의 미공군 C-40 VIP 수송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남중국해를 가로질러서 오지 않고, 거기는 이제 중국 군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필리핀을 관통해서 이렇게 좀 꺾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시 의장이 도착하고 착륙하던 그 시점에 숭산국제공항 주변에 대만인들이 대거 아주 많이 모여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환영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 경기장이나 아니면은 그 콘서트장 이런 데 가면 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환영한다 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듯이 대만 국민이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하고, 이 펠로시 의장이 이동을 하는 곳곳에 완전히 장갑차들이 쫙 깔려 있고 중무장 경호원들이, 대만에서 제공한 중무장 경호원들이 그냥 정말 철통 같은 이런 경호를 했는데,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특별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특별 경호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호를 대만에서 제공했는데, 정말 이거 그냥 전쟁 중인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경호를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만 방문 첫 일성에서 시진핑 주석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했는데 그 비난의 내용을 5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첫째, 시진핑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인권을 말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는 법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은 법치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한다. 라는 그 독재자다. 라는 비난을 퍼붓고, 세 번째로 일국 양제를 무시한다. 즉 약속을, 국제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은 시진핑의 안중에는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티벳, 또 신장, 티벳과 신장이 이 20세기 들어와서 중국이 강제 병합한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진핑을 대량 학살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며, 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하는 이 시진핑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말 뭐 어마어마한 도발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펠로시 의장의 일정이 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고 오찬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중국에 대한 반체제 인사들과 만나서 대중 어떤 그 투쟁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리고 TSMC 관계자들 만나서 반도체 관련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뭐 이런 것들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입법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대만 국회의원들이죠. 그분들하고 만나서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오후에 출발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저녁쯤에 도착을 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빡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관할하는 남부정부는 물론 동부정부에도 비상을 걸고 육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이 총동원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완전히 에워싸는 형태로 대규모 해상 봉쇄 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의 영토에 불법으로 들어온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행위에 강한 반발을 표하며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중국 동부정부 사령부가 8월 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부전군은 인민해방군은 이일 밤 10시부터 대만 주변에서 1년의 합동 군사 행동에 들어간다 라며 대만 주변에서 육해 공군 전력이 동원된 대규모 합동 화력 투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인 10일 야간부터 중국은 대만 해협 지역에 육군과 전략 로켓군, 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탄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타이베이 북부와 북동부 해역에 항행 금지 구역이 선포되었고, 이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 전력이 동원되어 미사일과 어뢰, 함포를 쏘는 대규모 무력 시위도 시작되었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 앞 해상과 바시 해협 북부 지역에도 해공군 연합훈련 구역이 설정되었고, 대만 동부 해역에도 해군의 대규모 화력투사 훈련에 대비한 항행금지구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항행금지구역 유효기간은 8월 4일 정오부터 8월 7일 정오까지인데요. 중국은 이를 위해 남해함대와 동해함대의 대규모 전력을 훈련 해역으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머무르고 있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시도하자 미국 역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겁먹지 않는다. 이번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100% 일치한다 라는 초강경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존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의 불장난에 대응할 것이고 중국의 그러한 호전적 레토릭에 겁먹지 않는다 라며 이번 방문이 위기나 무력 충돌을 야기하는 자극적인 이벤트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며 중국 측에 과잉 대응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국의 강경 조치를 미국 역시 초강경 대응으로 맞받아치는 형국이어서 대만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이 과연 어느 수위까지 보복에 나설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산둥 항모전단을 추격시켜서 미국의 항모전단에 대항해서 대치를 하는 중에 지금 이제 펠로시 의장이 진짜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 중국이 뭐라고 하냐? 이거는 뭐 실탄 사격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이라고 해서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제다, 실제. 군사적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탄 사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까만 박스와 빨간 박스가 있는데요. 이 까만 박스 여기 있죠. 이 까만 박스를 보면 이 크게 두 개가 있고 작게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깅리치 당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이에 대응해서 군사 훈련을 무력 시위를 했던 당시 그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던 박스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중국 본토에 잔뜩 붙어 있죠. 대만 해협을 관통하지 않고 대만 영해 영공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만 남쪽 여기에 살짝 대만 영해선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걸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동북쪽에 영해선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박스들이 있어요. 이렇게가 96년도의 미 하원 의장 깅리치 하원 의장 방문했을 때의 중국의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12해리가 영해선 아닙니까? 12해리 그냥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여기는 10해리까지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대만 뒤에도 이렇게 대만을 포위했다. 대만 맞은편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 남쪽 가오슝 여기에 이제 군사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쑥 들어와서 9해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영해 영공을 이만큼이나 침범해 있고, 마찬가지로 영해 영공을 여기는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 그냥 코앞까지 들어와서 사격 훈련을 하는 이 박스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8월 7일까지 지금 이 무력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서 대만군이 우리 영해 영공을 침범했다 라고 해서 자위권을 발동하면 전쟁인 겁니다. 자, 이런 그 어마어마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 커비 조정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말 놀랍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100% 일치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은 중국의 그 하나의 중국 정책, 그래 인정하는데, 하나의 중국 정책, 그럼 중국은 지금 중국 본토든 대만이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정하는데, 펠로시 의장이 여기 지금 방문해서 아까 시진핑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하는 걸 보면, 그래 중국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중화민국 즉 대만 주체로 하나가 돼야 된다. 중국은 망하게 만들겠다.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없애겠다. 레지를 체인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조정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말 크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어제 펠로시 의장이 들어올 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도 대치는 이어지고 있어요. 전투기들끼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젯밤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대만에 접근하던 바로 그 시각,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베이 일대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군 전투기가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갔던 정황도 하나둘씩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말레이시아를 출발해 필리핀으로 크게 우회하는 항로로 대만에 접근하던 낸시 펠로시의 C-40C 전용기가 바시 해협에 다다랐을 무렵, 중국과 대만, 미군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서로를 미사일 사정권에 두고 대치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바시 해협에 나타난 것은 우리 시각으로 8월 2일 밤 9시경이었는데요. 중국은 필리핀 루손섬 상공에 ADS-B를 켠 C-40C가 나타나자 곧바로 수호이 35 전투기 최소 4대로 구성된 요격 편대를 출격시켜 대만 해협 상공에 진입시켰습니다. 수호이 35는 러시아제 R-77 계열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KS-172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하기 때문에 대만 해협 상공에서 바시 해협 상공의 C-40C를 격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전투기가 식별되자 곧바로 가데나 공군기지의 F-15C 전투기 8대를 긴급 발진시켜 대만 해협 북동 해역에 전개시켰습니다. 같은 시각 대만 공군 F-16V 전투기들 역시 타이베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에 대응한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국 수호이 35 전투기와 대만 F-16V 전투기 간의 거리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권 내인 100km, 중국 수호이 35 전투기와 미군 F-15C 전투기의 거리는 약 200km였는데요. 이들은 서로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며 여차하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1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대치는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수궁산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만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오자 타이페이 시내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준비해 교전에 대비했지만 다행히도 상황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가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오늘 오후에도 비슷한 위협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디 양측 모두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호이 35, 중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전투기 중에서 제일 세다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수호이 35죠. 러시아에서 직도입했으니까. 물론 이 수호이 35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을 보면 형편없는 그런 전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수호이 35를 최소 4대 이상 출격을 시켜서 이 대만을 압박을 했습니다. 어제 펠로시 의장이 날아왔던 경로는 이렇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출발해서 똑바로 대만으로 오면은 더 가깝겠지만 이 남중국해는 위험하죠. 그래서 필리핀 쪽으로 들어와서 필리핀 상공을 그대로 관통해서 대만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약간 돌아서 왔죠. 왜냐? 여기에 미 해군 항모들이 잔뜩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죠. 자, 왔는데 이 시기에 중국이 수호이 35를 보냈고 미국은 대형 출격해서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에서 바로 또 F-15 8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F-15 8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계속 언제까지 돌아야 될지 모르니까 공중급유기 4대도 출격시켜서 이 공중급유기 한 대당 F-15 2대를 담당해서 급유를 해주고 그리고 E-3 조기 경보기까지 출격시켜서 혹시 모를 이 공중전에 대비하는 이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어요. 물론 이들뿐만 아니고 이 외곽에는 이 아메리카나 트리폴리에서 출격한 F-35도 원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은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쏘면 상대에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미사일 사거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F-15 같은 경우는 그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골든 이글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A사 레이더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암람 D형 200km를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 암람 D형을 대량 장착한 F-15들이 8대나 들어갔고 그러니까 200km까지 접근했으니까 그냥 쏘면 중국 전투기 맞는 겁니다. 이 중국 전투기에는 R77 사거리 180km짜리 그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었고 또 사거리 400km짜리 원거리에서 대형 항공기 그러니까 공중급유기나 또 조기경보기나 이런 걸 공격하는 400km 거리에서 쏘는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이 공중급유기 덩치의 낸시 펠로시가 탄 C-40 VIP 수송기를 격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일촉즉발 여기에 이제 대만 공군의 F-16들이 출격을 해서 스크램블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대만 공군은 F-16이 지금 현재 암람 C7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120에서 150km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0km까지 접근했으니까 서로 간에 충분하게 이제 미사일 사거리까지 들어가서 일촉즉발의 이런 대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인데 그리고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에워싸고 대만 영해 영공을 쑥 들어가서 군사 훈련이 아닌 무력 시위를 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7일까지. 그 8월 7일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미 한국도 일정 끝내고 일본 일정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시기까지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라는 건데 그렇지만 펠로시 의장은 가지만 레이건 항모전단, 트리폴리 경항모전단, 아메리카 경항모전단은 이게 그대로 있죠. 그리고 가데나 기지의 미 공군도 F-15를 건드리고 건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스파크가 튕기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군 전력이 워낙 여기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조심은 할 것이다. 다만 중국 전력들이 대만으로 영해 영공에 들어왔을 때
대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영해 영공을 침범한 것을 그냥 눈 감아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밀어내는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당분간 이 대만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이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 타이베이, 대만의 수도죠. 수도 전체에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잠시 그 공습경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에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하고 공습경보가 울렸다면 우리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젯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투쟁하는 이 대만 국민들에게 용기와 또 그들의 미래를 잃지 않기를 우리가 옆에서 기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